투자 참견 시간입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 서용한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6개월 사이에 수익률 상위 종목 앞서서 5가지 살펴봤습니다. 전자담배 시장의 성장세, 그리고 FCBGA, 최근 국내외 시설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그 분야인데요. PCB 관련한 고부가가치 그 PCB입니다. 그 관련해서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카지노, 게임주까지 5가지 종목을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이슈에 주목하면서 어떤 카테고리가 또 시장의 중심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해 주실지 오늘의 이슈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건설붐 다시 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5월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차기 정권의 정책주가 연일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민간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공약을 내걸게 되면서 이게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연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특히 GS건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건설주의 이러한 매기가 확산될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전문가님,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 그 건설주들 그리고 건설 관련주들의 그 움직임이 상당히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이 재건축 시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언급한 총 250만 호 공급 중에 공공 주도로 50만 호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민간 주도로 20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130만 호가 공급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서울에는 신규 주택 40만 호가 공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그 분양가 상한제와 그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축소하겠다고도 하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는 민간에서 재건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투자자분들은 모두 아시다시피 재건축 진행 속도 같은 것들은 조합 내 이권 충돌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공급 속도가 정부 계획과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서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재건축 시장이 활황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이렇게 동의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선인은 그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30년 이상 된 노후 단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는 목동, 송파, 노원 등 1980년대 서울에 조성된 단지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시켜서 그 재건축 아파트를 많이 지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리모델링 시장을 다시 부흥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그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는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한 대형 건설사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주거용 신규 수주가 부진했던 가운데 재건축 대상 단지도 충분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작년 하반기에 그 대구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미분양 현장들이 조금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충청 그리고 경기 외곽까지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그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 투자가 지금은 늦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현재 국내 누적 미분양 잔량은 약 한 2만 1,000건 수준이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잔량이 5만 건 수준이어도 미분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재는 아직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아주 급격하게 치솟거나 5만 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치솟거나 잔량이 5만 건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건설 섹터 그리고 건설 관련주들 투자는 유효하겠습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수요가 몰리면서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동산 신탁사, 그리고 건설 자재 관련주들도 수혜를 크게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은 그 아파트에 채워져야 할 주방용품, 그리고 가구 등 이런 내구재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건설 섹터 전반적인 스터디와 그리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으로 전이할 수 있을 만한 섹터로 시멘트주를 보시는 전문가 의견도 눈에 띄더라고요. 이렇게 이번 정권의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서울시 쪽에서도 35층 룰까지 이제 폐지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강남 쪽에 특히 한강 라인 쪽에 초고층의 펜트하우스가 들어설지 정말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기대감들도 부동산 시장에 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관련주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멘트는 빼주셨지만 여러 가지 밸류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관심주로 꼽으시겠어요? 예, 그 코오롱 글로벌과 그 한국 자산 신탁 이렇게 두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코오롱 글로벌인데요. 유명 아파트 브랜드인 코오롱 하늘채를 가진 건설사죠. 동사 시가총액이 지금 한 5,700억 원 수준인데요. 21년 순이익이 무려 1,700억입니다. PER 기준으로 4배가 되지 않는 초저평가 상태고요. 향후 실적 기대도 큽니다. 현재 수주 잔량이 9조 원 이상인데요. 시가총액 대비 수주액 비율이 상장 건설사들 중에서 가장 큽니다. 제가 모든 건설사들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시가총액 대비 수주 잔량이 가장 큽니다. 막대한 수주 잔량으로 인해서 향후 수년간 작년 21년도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죠. 동사는 또한 그 풍력 발전 시설을 좀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향후에 풍력 발전기를 통해서 수전의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한다는 그런 계획 또한 있습니다. 작년에 수소 관련주로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던 바도 있는데요. 사업이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면은 수소 관련주로서도 큰 폭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건설주들 중에서 탑픽으로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 자산 신탁입니다. 동사는 그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를 합니다. 부동산 신탁 사업이란 부동산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관리, 그리고 처분, 그리고 운용 혹은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서 수익을 나누는 그런 업을 하는 것을 뜻하죠. 향후 그 재개발이 활발해진다고 하면은 동사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파트 재개발은 그 조합 방식 그리고 신탁 방식으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신탁사들이 한국 자산 신탁과 같은 신탁사들이 아파트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아주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노하우도 있고요. 그리고 개발 기간도 짧게는 1년에서 2년, 그리고 길게는 4년까지도 조합 방식에 비해서 단축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탁사들의 수주가 늘어날 그럴 기대가 크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그 신탁 수수료 약정액, 즉 수주액은 현재 2,260억 원을 상회를 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재개발 시장 호황을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윤 당선인의 그 재개발을 많이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으로 인해서 수주액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동사의 수주액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실적도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동사 시가총액이 5,160억 원 수준인데 오늘 좀 늘어나고 한 5,200억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작년 순이익이 1,100억 원 수준으로 역시나 매우 저평가 상태이고 이렇게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PER은 저는 못해도 50% 이상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쳐줘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도 투자가 매우 유망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포인트가 확실하네요. 예,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고요. 또 역대 최대 신규 수주액을 기록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늘채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막대한 수주, 그리고 풍력과 수소로 이어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가치 주목해 주셨고요. 부동산 신탁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자산 신탁까지 이번 정권의 공급 확대의 수혜주로 건설주 가운데 두 가지를 꼽아 주셨습니다. 이어서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종목 추천으로는 삼영 엠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동사는 그 철 구조물 제조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러한 그 철 구조물을 제조하는 그 기술을 통해서 각 산업에 필요한 각종 구조물 그리고 부품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윤 당선인이 그 제1 공약은 뭐라 해도 탈원전 정책의 폐기죠. 앞으로 그 원자력 발전이 늘어날 것은 뭐 기정사실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기사도 나왔는데 뭐 2030년도까지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더 추가로 수출을 하겠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동사는 그 건물이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 내진 철 구조물 제조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내진 설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 동사의 구조물이 많이 적용이 돼서 동사 실적 상상이 이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동사는 그 조선 엔진에 적용이 되는 각종 철 구조물 부품들도 생산을 합니다. 실린더 커버 그리고 메인 베어링, 서포트 등의 각종 그 조선에 쓰이는 제품들을 제조를 하는데요. 조선사들의 수주액이 날로 늘어나는 만큼 동사의 제품 매출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동사는 그 풍력 발전기에 적용되는 증속기라는 그런 부품도 제조를 합니다. 발전기의 날개가 그 원활히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부품인데요. 중량이 3톤에서 5톤에 이르기 때문에 각 발전기마다 이렇게 거대한 그런 제품이므로 동사 각 제품마다의 그 제품 가도 매우 높은 그런 제품이 되겠죠. 국내외 풍력 발전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동사 수요 또한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더군다나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늘어나면서 유럽 그리고 뭐 미국도 그렇고 풍력 발전기에 앞으로 그 건설이 늘어나는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동사 실적이 이쪽 풍력 발전기 쪽에서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동사가 그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는 만큼 다양한 산업의 그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테마에 걸쳐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해놓으시면은 언젠가는 꼭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매도를 하시면 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셔도 지금 차트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차트를 보셔도 이렇게 매집이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있었던 그런 구간이 있던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서 급등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매수도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800원, 손절가는 3,9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형 엠텍입니다. 소형주인데요. 시가총액 610억 원짜리 종목인데 사실 실적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낮지는 않습니다. 좀 높은 두 자릿수를 가리키고 있는 종목인데요. 다만 주가가 최근 2, 3년 사이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박스권의 하단에 진입해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원전의 안전과 관련돼 있는 내진 구조물뿐만 아니라 조선과 풍력 쪽의 부품까지 수주를 받고 있는 삼형 엠텍에 대해서 재발견해봤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800원, 손절가는 3,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자에 참견해서 차기 정권의 정책 수혜주들 알아봤습니다.